이재명의 나라를 위협하는 공약, 기본 시리즈의 두 번째, 기본주택 공약입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주거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5년 임기 중 무려 집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중 100만 호가 기본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주택이란 무엇일까? 이재명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고 면적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재명은 구체적으로 역세권에 10억 원 정도 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월 60만 원 정도에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즉,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이란 소득, 자산, 나이 등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판매해서 집값이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의 방식을 더해서 기본주택 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덧붙여 국가 전체에 이런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재명은 이러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봤으나 아직 이 기본적인 구상 말고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집 내지는 주거라는 개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개념이자 동시에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개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토지 공개념 도입을 추진해왔죠. 특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보유세라는 세금까지 신설해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기본주택 역시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집, 그리고 땅은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물이 되어야 하고 국가가 나눠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죠.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과 땅을 개인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 결국 기본주택의 골자는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산주의식 주거분배로 나가는 과도기적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그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째, 이재명은 기본주택으로 무려 100만 호의 집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려 100만 호. 숫자만으로는 쉽게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예시들과 비교해볼까요? 현재 서울시의 서울주택공사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이를 다 합치면 23만 호가 나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지어온 공공주택을 다 합친 숫자의 4-5배에 달하는 양을 이재명은 임기 내 짓겠다고 합니다. 1980년대 말에 추진되었던 일기 신도시 사업, 고양의 일산, 안양의 평촌, 성남의 분당 등 여기에 지어진 집들이 다 합쳐서 30만 호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등에 지어지는 집들이 다 합쳐서 35만 호 정도죠. 무려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이재명의 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황당해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100만 호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택지 조성이 필요한데요. 이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 사업들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서 백지화되거나 포유류 중이죠. 정부가 진행 중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도대체 어디에 100만 호를 갑자기 짓겠다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원입니다. 무려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이를 짓겠다는 걸까요? 이재명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대금융기법을 활용하면 간단하다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30평형대 기본주택의 객관적 시장 가치는 10억 원이고 분양가는 5억 원, 건설 원가는 3억 원인데 이 기본주택을 담보로 5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고 이 빌린 돈으로 또 기본주택을 짓고 그렇게 지어진 기본주택을 다시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기본주택을 지으면 거의 재원 부담 없이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이재명은 이게 현대금융기법이라며 이렇게만 하면 마치 마술처럼
거의 돈을 안 들이고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시장경제를 좋아했다고 현대금융기법 운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현대금융기법 같은 게 아닙니다. 말장난일 뿐이죠. 이재명은 지금 제멋대로 기본주택의 시장 가치를 정해서 이를 담보로 건설 원가보다 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기본주택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최저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 사업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죠. 당연히 이를 담보로 한 시중자금은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은행에 협박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기본주택을 담보로 받을 이유도 또 건설 원가보다 더 큰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기본주택을 짓고 이를 담보로 건설 원가보다 더 큰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또 기본주택을 짓고 다시 또 돈을 빌려서 이를 반복하고 지금 이재명은 이게 현대금융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있죠. 다단계 사기입니다.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의 마지막은 바로 기본금융입니다. 이재명은 기본금융을 통해서 금융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금융이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이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민간은행들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심지어는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은행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점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불공정하다는 식으로까지 말하며 이재명은 기본금융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하는 이 기본금융 정책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전 국민에게 아무 목적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국민들의 기본 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최대 1,000만 원을 10년에서 20년의 장기간 낮은 이자로 국민 모두에게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에 취약한 2030 청년층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이 기본 대출은 은행에서 실시하는 대출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첫째, 소득이나 자산, 근로 여부 등을 다 떠나서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둘째, 목적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냥 돈을 빌리고 싶어 하면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리려는 목적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판단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죠. 그렇게 할 때만이 돈을 빌려주는 쪽도 또 돈을 빌리는 쪽도 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윈윈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금융활동을 하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지도 않고 목적이 불투명해도 그저 기본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 이는 도덕적 해이, 경제적 무책임을 방조하고 또 확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재명은 이 기본대출을 소개하면서 기본저축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소개합니다. 기본대출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인데요. 기본저축이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저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즉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자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저축을 유도하고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기본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내는 이자로 저축한 사람들의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식이죠.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이 두 축을 토대로 내세운 공약, 기본금융. 이재명은 이렇게만 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들과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가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기본대출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기만 하면 그냥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이재명. 그런데 어떻게 돈을 빌린 사람들 모두가 이자는 물론 그 원금을 갚아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재명의 주장대로 5천만 전 국민들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가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무려 50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자 비용, 보증료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겠죠. 국민 절반만 기본 대출을 받더라도 25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이 돈을 기본저축으로 들어온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금융업계는 이런 식으로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말대로 된다고 생각해보죠. 국민들이 저축으로 맡긴 돈을 다시 대출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들 중 일부가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파산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그 손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국은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기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빌려준 돈들에 의해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고 그 손실은 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3.8%로 사상 처음으로 빚이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습니다. 선진국들의 가계부채 비율의 평균이 81%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계빚 증가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시점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는 쪽이 균형을 잡아가며 자생적으로 윈윈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현재 금융시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무책임함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게 마치 상식적인 복지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일어날 손실에 대해서는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 모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주겠다며 매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빚쟁이를 양산하고 가계와 국가 부채 규모를 키우며 급격한 국가 재정 악화로 경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악성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돈도 나눠주고 집도 나눠주고 대출도 그냥 해주겠다는 이재명은 이런 무책임한 약속들이 불러올 재앙적 결말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 국가들에서 모든 포퓰리스트 독재자들이 그랬듯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본인 임기 중에는 그저 퍼주며 인기를 누릴 테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포퓰리스트를 향한 대중의 박수와 열광 속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 항상 그 이유죠. 우리는 흔히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와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